이번 시간에는 우리 2018년 상시 1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우리 기타 작업이요. 기타 작업이 총 20점이 배점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가 이제 매크로 작업하는 거고 2번 작업이 이제 우리 차트 이제 작업하는 거죠.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 켜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서 하래요. 해서 지금 매크로 작업이라는 요 시트로 이동했고요. 여기서 이제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하는 그런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 작성하고 실행해라. 각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이제 2의 4번부터 시작해서 2의 12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2의 4번부터 시작해서 12번 그러면 지금 이 매달 합계 여기 이제 빈칸으로 돼 있죠.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각 국가별 매달의 합계를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을 해라.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합계로 하고 그때 이제 썸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합계를 구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개발 도구에 가게 되면 이제 삽입에 양식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단추가 있는데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A14번부터 시작해서 B의 16번 그 영역에다가 단추를 생성을 하래요. 생성을 하고 그때 그 단추에 이제 텍스트를 합계로 그렇게 입력을 하래요. 합계로 입력하고 그때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합계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얘가 이제 A의 14번부터 시작해서 B의 16번 이 영역에다가 우리 단추 만들래요. 자, 단추 만들러 들어가자고요. 우리 개발 도구요. 개발 도구에 가게 되면 이제 삽입이라고 있고요. 이 삽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고 그 중에 이 첫 번째 아이콘이 우리 단추죠, 단추. 그래서 이 단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A의 1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B의 16번 셀 거기까지 이제 우리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단추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단추 만들겠다고 이렇게 쭉 그려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매크로 지정하고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죠. 매크로 이름은 우리 합계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제 합계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합계라고 써주고 여기서 이제 기록 버튼이요. 그래서 기록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쓰고 왔기 때문에 매크로 이름에 이렇게 내가 작성한 그 이름이 써져 있는 거고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 맞죠? 문제에서도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현재 통합 문서 맞고 뭐 바로가 키가 됐든 설명이 됐든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이제 확인해주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확인을 누르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매크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키보드가 됐든 마우스가 됐든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이요. 확인 누르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추하고 이렇게 그림이 생겼고 이 위에 보니까 기록 중지하고 여기 떴죠. 떴다. 그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역에다가 이제 합계,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첫 번째 칸부터요. 첫 번째 칸에 와서 이제 는이라고 쓰고요. 우리가 썸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요 세 칸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194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쭉쭉쭉 채우기 핸들 쭉 이제 당겨주면 되겠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매달 합계가 다 구해졌어요. 이렇게 이제 합계를 다 구했으면 이제 비어있는 칸 있죠. 비어있는 칸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이제 매크로 끄면 되겠죠. 매크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했더니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단추 1이라고 지금 이름이 써져 있는데 문제에서 여기다가 이제 합계로 그렇게 입력하라 그랬죠. 해서 이 단추 위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바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추가 선택이 되면서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이제 텍스트 편집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여기 써져 있는 단추 1이라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한글로 합계하고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매크로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지금 이쪽에 합계 구해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이 단추 한번 클릭해 보자고요. 클릭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합계가 구해졌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 그 얘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2의 3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A3부터 2의 3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 제목이 들어있는 이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채우기색을 표준색 노란색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로 하고 그때 이 매크로는
도형에 가게 되면 기본 도형이라고 있고요. 그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빗면이라는 이 도형이 있대요. 이거를 이제 동일한 시트 D의 14번부터 E의 16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만들래요. 이 도형을 만들고 그리고 그때 이제 도형의 텍스트를 채우기로 그렇게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이 빗면이라는 도형을 클릭할 때마다 이제 채우기라는 요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도형부터 그려놓고 시작해야죠. 도형을 지금 D의 14번부터 E의 16번 영역에다가 생성하라 그랬습니다. D의 14번부터 시작해서 E의 16번, 그럼 지금 요 영역이죠. 자, 일단은 우리가 도형을 삽입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메뉴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도형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기본 도형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빗면이라는 게 여기 있죠. 해서 요걸로 이제 우리 그림 그려주면 돼요. 해서 얘 이제 클릭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D의 1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E의 16번 셀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서 우리가 쭉 도형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 텍스트 아예 바꿔버리자고요.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다가는 우리 채우기라고 쓰라 그랬으니까 채우기라고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이 도형 위에서 이제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매크로가 실행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눌러버리고요. 그리고 매크로 지정으로 들어가자고요. 매크로 지정했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이름 써라 그러고 나옵니다. 그럼 매크로 이름은 우리는 채우기로 만들 거니까 채우기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록 버튼 눌러버리면 됩니다. 해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 누르는 순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저장 위치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죠. 확인 버튼 누르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요. 자,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면 우리가 요 영역 범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를 표준색 노란색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E의 3번 셀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요. 우리 채우기가 지금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채우기에 들어가서 우리 표준색 노란색 얘 이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클릭해서 이제 끝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기록 중지해야 되는데, 기록 중지할 때는 우리 상태 표시 아래쪽에 여기 정지 버튼이 있어요. 얘를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개발 도구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가 기록 중지를 클릭해도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자, 지금은 요 아래 걸로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거 기록 중지요. 그럼 이제 기록 중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 있죠. 자,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E의 3번 영역 범위 지정해 놓고 요거를 다른 색으로 까만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릴게요.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채우기라는 요 버튼을 땡 하고 클릭하면 지금처럼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얘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합계라는 매크로랑 채우기라는 매크로 둘 다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서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작업으로 먼저 이동부터 하자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들이 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문제 그림처럼 수정해라. 그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문제상에서 이제 제공해준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한테 준 거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차트를 이런 형태로 이제 수정해라 그거죠. 자, 그럼 여기 당구장 표시하고 나왔는데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해준 그 차트를 사용해라. 만약에 신규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 건데 만들다가 뭔가가 잘못됐어요. 잘못돼서 차트 원래 줬던 거 있죠? 이거를 완전히 삭제하고 그리고 신규로 작성했을 때 신규로 작성하면 완전히 이제 빵점 처리된다 그거예요. 해서 문제에서 제공해준 이 차트를 가지고 반드시 수정해라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등급이 1급인 정보만 수험 번호별 1과목, 2과목, 3과목 그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수험 번호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등급 보니까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1급 정보만 수험 번호별로 1, 2, 3 과목 이 계열이 이제 차트에 나타나게 하래요.
그러면 지금 수험번호로 봤을 때 얘네들 것만 나와야죠. 그래서 이렇게 5명의 데이터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상에서 제공해준 이 차트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께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범위 수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자고요.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봤을 때 1급이다, 2급이다 해서 전부 다 선택돼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 막 되어 있는데 얘네들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1급만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 데이터 범위라고 써져 있는 곳에 들어있는 것들 싹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범위 지정을 이제 새롭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등급은 1급의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데 이 1급인 사람들의 수험번호 1과목, 2과목, 3과목 총점 평균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보게 되면 수험번호별로 1, 2, 3과목 이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래요. 총점하고 평균은 언급이 없죠. 해서 총점하고 평균은 아예 범위 지정해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등급도 범위 지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범위로 이제 사용할 게 수험번호 1급 거만 요만큼 이제 범위 잡고 1과목, 2과목, 3과목도 요만큼만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총점하고 평균은 범위 잡아주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범위 수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수험번호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의 수험번호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요. 그리고 1과목, 2과목, 3과목 거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 쭉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했으면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수험번호 요 5명 거 들어간 거 맞고 1과목, 2과목, 3과목이 전부 다 이제 계열로 그렇게 이제 점수들이 다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해라. 우리 거는 지금 세로막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 그림을 보면 이제 꺾은 선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차트 종류 좀 바꾸자고요. 그래서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우리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종류 변경 들어가서 우리는 꺾은 선형으로 바꿀 거니까 꺾은 선형 선택해주고 문제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거죠. 자,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다가 이제 추가시키래요. 자, 문제 그림 봤을 때 컴퓨터 활용력 1급 과목별 득점이라고 제목이 들어있죠. 자, 여기다가 이제 그 제목 이제 써서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의 제목은 그랬습니다.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세로축의 점수라는 이 제목이 들어있죠. 해서 요거는 기본 세로로 해서 추가해서 그림과 같이 입력해라.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점수하고 그 제목도 추가시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차트 제목이요. 차트 제목 이곳에서 이제 클릭 한번 해주고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그림이랑 똑같이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한 칸 띄고 과목별 한 칸 띄고 득점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차트 제목 여기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 제목 이제 집어넣어야죠. 세로축 제목 집어넣을 때는 세로축 제목은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도구라는 이 메뉴가 생성이 됐고요. 이곳에서 이제 우리 디자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맨 앞에 보게 되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는데 이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축 제목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축 제목을 집어넣는데 문제에서 기본 세로 지정해라 그랬으니까 기본 세로 얘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처럼 이곳에다가 제목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곳에 써져 있는 제목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점수하고 똑같이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상과목 계열이래요. 자, 상과목 계열에서 C1805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해라. 그리고 레이블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그렇게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여기 보니까 95하고 이렇게 이제 레이블 값이 이렇게 오른쪽에 붙어 있죠. 요거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1과목, 2과목, 3과목이 있는데 문제에서 3과목 계열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3과목 그러면 3과목은 이제 회색이죠. 그때 이제 우리 3과목을 그렇게 바꿀 거니까 3과목 중에서
이 회색 꺾은 선형 중에서 아무거나 한번 클릭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얘만 할 거니까 그때 얘를 한번 더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얘만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거기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선택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95하고 오른쪽에 이제 그렇게 붙었죠. 만약에 이거 위치가 만약에 오른쪽이 아니라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그쪽에 다른 곳에 만약에 붙어 있다면 그 위치 바꿔줘야 돼요. 그 위치 바꿀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얘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데이터 요소 추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방금 데이터 레이블 바꿔줬죠. 해서 이 데이터 레이블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위치 바꿀 수 있게끔 여기 나타나요. 만약에 오른쪽에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수정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4번 문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이요. 세로축 그러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 세로축은 최소값을 30으로 하래요. 그리고 값을 거꾸로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문제 그림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 보니까 30 그리고 40, 50, 60, 70, 80, 90, 100하고 그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거는 지금 보게 되면 100부터 시작해서 0까지 이렇게 들어있죠. 우리 거는 100이 맨 위에 있고 얘는 이제 100이 맨 밑에 있고 그렇게 이제 값을 거꾸로 이제 표시하게끔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최소값은 0인데 문제에서는 30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최소값 30으로 그렇게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세로축을 그렇게 바꿀 거니까 세로축에서 더블 클릭이요. 세로축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축서식하고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서 이제 최소값이 0으로 돼 있는데 이 최소값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30 하고 쓰고 엔터요. 이렇게 이제 최소값을 바꾸게 되면 최소값은 0이었다가 30으로 바뀌었고요. 최대값은 그냥 그대로 100이요. 근데 이제 문제상에서 값을 거꾸로로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 아래쪽에 보게 되면 값을 거꾸로라는 게 있어요. 이 값을 거꾸로라는 거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축서식 요 창 꺼버리면 되겠죠. 껐더니 지금 문제 그림이랑 똑같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 수정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작업에 있는 매크로 문제랑 차트 수정하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요 문제를 딱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막히는 게 있거나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 부분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